쓱 그리고 후루룩 읽는 스케치 한국사. 잊힌 역사 가야. 1980년 부산 복천동에서 금관가야의 고분이 발견되었어. 깊은 밤 발굴팀은 덮개돌 사이로 손전등을 비추었어. 이었고 철도 레일 같은 것이 깔려 있습니다 라는 외침이 들렸어. 무슨 말일까? 무덤을 열어보니 가야의 대표 교역품인 덩이쇠 묶음이 줄지어 깔려 있던 거야. 무엇보다 발굴팀을 놀라게 한 것은 너희들이 그려본 말의 머리를 감싸는 가리개가 출토된 것이었어. 말머리 가리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주장한 임나일 본부설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거든. 임나일본 부설이란 일본이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가야를 속국으로 삼고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야. 그 당시 일본은 기병이 없었거든. 말을 타는 기병이 없으니 물론 말머리 가리개도 없었을 테고, 한데 가야에서 말머리 가리개가 출토되었으니 가야가 일본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은 말머리 가리개와 덩이쇠, 철의 나라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가야는 어떤 나라였을까? 가야의 탄생,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가락국의 역사책 가락국기에는 가야를 세운 김수로 이야기가 나와. 가락국은 가야를 부르는 옛 이름이야. 낙동강도 가락국의 동쪽에 위치한 강이란 뜻이지. 옛날에 낙동강 일대는 9명의 촌장이 다스리고 있었어. 어느 날 동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촌장과 사람들이 동산에 올라갔어.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 하늘이 내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셨다. 너희는 봉우리의 흙을 파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 테다.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 곧 대왕을 맞아 기뻐 뛰게 될 것이다. 촌장과 사람들은 그 말대로 땅을 파며 노래를 불렀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로 싼 금빛 상자가 내려왔어. 상자에는 태양같이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지. 아래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바로 김수로야. 훗날 김수로는 금관가야의 임금이 되었어. 나머지 5 알에서 태어난 아이도 각각 5 가야의 왕이 되었지. 이렇게 가야는 6개의 나라로 나누어 성장했단다. 자, 이제 가야의 건국신화를 해석해 볼까?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들이 외부에서 온 세력임을 나타내지. 아마도 김수로와 나머지 5 왕이 9 촌장과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 같아. 외부에서 온 세력은 또 있었어. 바로 김수로의 왕비가 되는 아유타국 공주 허왕옥이야. 허왕옥의 부모가 꿈을 꾸었는데 딸을 가야국의 임금 김수로의 배필로 보내라는 계시를 받았대. 김수로는 허황옥을 왕비로 삼았지. 아유타국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도의 한 지방에 있었다고 보고 있어. 2 사람의 혼인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다문화 가정이 탄생했다는 의미도 있단다. 신라보다 강했던 가야. 김수로가 다스리던 시절의 가야는 신라보다 강했대.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신라 제4대 왕인 석탈해가 가야에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 2 나라의 왕이 맞붙어 싸움을 벌였는데 동물로 변하는 도수를 부렸다고 해. 석탈해가 매로 변하자 김수로는 독수리로 변했어. 석탈해가 참새로 변하자 김수로는 새매로 변해 참새를 잡아먹으려 했지. 그러자 석탈해는 본 모습으로 돌아왔어. 김수로의 승리였지. 이 이야기를 해석하자면 신라가 가야를 공격했을 때 김수로 왕이 잘 막아냈다는 뜻이야. 이 시절 가야가 신라보다 강했다는 증거는 또 있어. 신라 주변에는 작은 나라인 음즙벌국과 실즙곡국이 있었는데 2 나라의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일어났어.
두 나라는 신라 제5대 왕인 파사왕을 찾아가 영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 파사왕은 자신이 없었는지 김수로에게 이 일을 부탁했어. 김수로가 골칫거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자 파사왕은 그 보답으로 육부에 명해에 김수로를 후히 대접하라고 했지. 다른 부는 모두 높은 관리를 보냈지만 한지부에서는 낮은 관리를 보냈대. 이에 분노한 김수로는 한지부의 우두머리를 죽여버렸어. 그런데 신라왕은 가야왕이 신라의 중신을 죽였는데도 편편히 따지지 못했다고 해. 김수로가 다스리던 시절의 가야는 확실히 신라보다 강한 나라였을 거야. 가야는 어떤 나라였으며 신라보다 강했던 국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설의 나라 가야. 김수로가 다스렸던 금강가야가 세워진 곳은 김해야. 김해라는 이름은 쇠금, 바다해 자가 합쳐져 새가 떠다니는 바다라는 뜻이지. 가야는 일찍부터 철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 주변 나라들이 철을 얻으러 김해 앞바다를 들락날락했어. 가야의 철은 백제는 물론이고 낙랑군과 일본 규슈까지 수출되었어. 김해는 한반도 최고의 무역항이었을 거야. 특히 덩이쇠는 가공하기 쉬워 주요 수출 품목이었지. 사람들은 덩이쇠를 재련하여 낙과 같은 농기구나 칼, 창 등의 무기를 만들어 사용했어. 철의 나라라고 불릴만하지. 게다가 김해는 평야지대였고 낙동강이 범람해 논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지역이었대. 한때 신라보다 강했고 철기 문화가 꼽힌 가야에도 시련이 닥쳤어. 백자 손잡은 왜가 신라를 공격하는데 가야도 함께했거든. 그러자 고구려가 가야를 공격해왔어. 위기에 처한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지. 광개토 대왕의 군대는 왜군을 물리치고 가야까지 들이닥쳤지. 금강가야는 큰 타격을 입고 몰락의 길로 들어섰어. 이후 금강가야를 대신해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었지. 하지만 562년 대가야마저 신라에 합쳐지면서 가야는 우리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어. 가야는 우리 역사의 언저리에 맴돌았어. 교과서에도 몇 줄로만 기록되어 있지. 가야는 삼국시대의 삼국에도 끼지 못해 삼국과 거의 동시대에 존재했던 나라였는데도 말이지. 나름의 이유는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 국가 단계까지 성장했지만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이지. 가야가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했다면 삼국시대가 되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야. 하지만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독립적인 정치 세력을 유지했던 가야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우리 역사야. 더 알아보기. 임나엘 본부설. 임나엘 본부설이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라고 17세기 초부터 만든 거짓 논리야. 과거에는 한반도는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자신들이 식민 통치하는 게 이상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지. 앞에서 너희가 그려본 말머리 가리개는 금간가야 고분에서 발견되었어. 말머리 가리개는 가야에서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 즉 기병이 있었다는 증거지. 그런데 5세기 일본에선 기병과 관련된 말의 연장이나 꾸미개가 나오지 않았어. 그때까지 일본에 기병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발전되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지.
이런 일본이 바다를 건너와 가야의 강력한 기병을 상대했다는 이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니? 퀴즈! 가야는 어떤 나라라는 말이 잘 어울리나요?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쓱! 그리고 후루룩 읽는 스케치 한국사!